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입장에 가까운 사람들의 블로그에 보면 정면으로 말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반역자를 감옥에 보낼 때가 되었다. 반역자의 세력은 뭐라고 지칭하느냐? 친일 부역 세력. 양승태 대법원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극렬한 시위를 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하는 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통진당 세력입니다. 상고법원이라고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약 1년 전부터 갑자기 귀에 따갑도록 상고법원 하면서 들으셨습니다.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길래 법원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거를 설치하려 했는지. 상고법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사법농단이라면서 법전에 없는 말로 온갖 무리스러운 일과 범죄 행위를 다 저질렀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저질렀냐? 이거 이상을 못 되는 거예요. 상고법원 설치하려 했다는. 상고법원은 어디에 위치하는 제도냐 하면 우리가 3심제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1심이 있고 고등법원에 2심이 있고 대법원에 3심이 있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3번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그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즉 대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내는 그런 재판 건수가 2014년만 해도 약 4만 건, 3만 7천 몇백이라서 14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뭐 4만을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4만 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권리를 생각하면 개개인이 재판받고 싶다는데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대법원은 원래 14명이 정원인데요. 대법원장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법원행정처장은 일반 재판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러면은 대법원장과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있는 거예요. 보통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한 부를 구성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3만 건이 올라와요. 4만 건이 연간. 사람은 12명, 부로 따지면 4부예요. 한 부당 10,000건이에요. 우리 단순 통계라도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건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냐? 대법원에는 재판연구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이 예전에도 약 120명이었어요. 지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이 인원이 사실은 밑에서 대법관들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까 전에 통계를 보듯이. 그래서 이 재판연구관들이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서운하죠. 우리는 대법관이라는 명망 있는 이런 분들한테 재판을 받을 거로 기대하고 대법원에 인지세도 내면서 상고했는데 재판연구관이 한다? 이상하지 않나? 물론 재판연구관이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걸러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보고서처럼 올리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대법관들이 완전히 관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건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건은. 그것은 소위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즉, 판례 변경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만 변경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한 데에는 과연 과중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래는 법률심이에요. 형식적으로는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에서 서로 다투고 주장이 엇갈리고 서로 판단을 받으려 하고 하는 내용을 크게 나누면 2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다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위조된 게 아니고 진짜 진본 서명한 것도 맞고 진짜 의사로 한 것도 맞다. 이렇게 위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조 문서인지 위조 문서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건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의 영역이죠. 그것과 다른 게 있어요. 법원이니까 당연히 뭘 판단하죠? 네, 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조라고 하지만 그게 사기에 해당되느냐? 그거는 사기라는 법조항과 관련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사기에 해당되느냐? 이런 판단은 법률 판단에 해당이 돼요. 크게 나누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순수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영역의 판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사실에 대한 그 판단을 서로 받기 위해서 증인도 부르고 증거 자료도 제출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추가 증인도 부르고 추가 증거 자료도 내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즉 사실에 대한 다툼은 2심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 쟁점만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문제만. 아까 예로 들었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부분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할 때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이 아닌 영역이죠. 그건 우리의 법에 대한 원리와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 대법원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건들은 이 법률 문제가 아닌데 대법원으로 막 상고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퍼센트의 사건이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되고 뭐 심한 경우엔 각하되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대법원이 다루는 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살펴볼 이유도 없이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판단이 내려와요. 이거는 사실관계 2심에까지 해서 다투어야 되는 내용인데 왜 대법원까지 왔느냐 이렇게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수십 년 된 논의가 대법원에서 좀 조기 종결하도록 제도를 허용해 주자. 뭐 재판 불속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름만 좀 바뀌어졌다 뿐이지 상고 허가제 뭐 이런 취지는 비슷한 겁니다. 조기에 종결되고 이렇게 법률심 영역이 아닌 대로 잘라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논의가 수십 년 된 논의예요.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대법원의 이름을 달고 그걸 조기 종결하는 것을 굉장히 제도화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방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법원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원은 누가 대거 인적으로 가겠습니까? 기존의 재판연구관들이 대거 그 부분을 구성하겠죠.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헌법적인 법원 설치 제도나 삼심제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어떤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예요. 무슨 이권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제도적으로 그게 설치된다고 해서 갑자기 법원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법원이 막 이권을 따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고법원 제도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온갖 무리와 온갖 극악한 소위 1년 동안 40명의 전담 검사가 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나라를 뒤집어엎고 법원 전체를 뒤집어엎고 온갖 하드를 뒤집고 온갖 법관을 부르고 법관에 대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일을 벌인 그 배경이 뭐라고요? 상고법원 설치하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상고법원의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냐.